예, 이제부터는 여전히 우리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나라밖 소식,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4위와 6위 소식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대선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이후에 첫 외부 일정에 나섰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We think we will win the election very easily. We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litigation because we have so much evidence, so much proof, and it's going to end up perhaps at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I just think it's an embarrassment, quite frankly. I think it will not help the president's legacy. First of all, I'm letting him know that America's back. Put America back in the place of respect that it had before. 첫 외부 일정, 트럼프 대통령 먼저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산도 안 쓰고 10분 동안 지그시 응시를 했는데 침묵이 좀 길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도훈 의원님. 네네. 이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침묵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 침묵 속에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불복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고, 조금씩 움직임은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선거가 마무리되고 당선자가 확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러 날 토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본인의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거고, 지금 비를 맞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원래 이제 잔잔한 비는 우산 안 쓰고 맞는 게 굉장히 관례입니다. 예. 전날은 참전 용사의 날이기 때문에 알링턴 국립묘지 가가지고 참배하는 거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망한 존 맥케인 애리조나 출신 상원 의원에 대해서 그분이 베트남전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저항했던 분인데, 예. 루저라고 했거든요. 패배자라고. 그래서 사실 참전 용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1월 20일 날 임기 마치는 날까지는 대통령이고, 또 지난 대선에도 지지 않았다는 그 주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하나하나 일정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수경례하고 옆에 펜스 부통령도 잠시 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플로리다 휴가 가려다가 취소하고 지금 다시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는 펜스 부통령 힘이 좀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 한번 박규라멜 신법절 박사님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일일이 손으로 세서 지금 경합주인 조지아주에서 정말 바이든 당선인이 이겼는지를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결과가 뒤바뀌진 않겠죠? 예, 표차가 화면에도 나오는 것처럼 14,000표대이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다만 조지아주는 주지사가 공화당이고, 사실 조지아주에 또 의미가 큰 것이 조지아주의 상원의원 2명을 아직도 확정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 1월에 재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재검표 자체가 조지아주의 공화당 결집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려면 조지아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예. 애리조나도 사실은 지금 한 16,000표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리조나도 재검표나 다른 방법으로 이기고, 펜실베니아가 부정선거라고 해서 대법원 가서 무언가를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표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조지아주 자체도 이기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넘을 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네요. 이게 만약에 현실적으로 뒤바뀌려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지아만 갖고는 절대 못 이기고요. 다른 두 개를, 그것도 표 차이가 10,000표 이상 벌어져 있는 것을 재검표하거나, 또는 펜실베니아는 표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재검표만으로는 안 될 테고, 거기에서 펜실베니아의 문제점은 거기는 또 민주당 주지사라 약간 민주당이 편리하게 봐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부정이다 해서 지금 아마 대법으로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리, 첫 번째 외부 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재검표 얘기까지 좀 하나하나 해보겠는데, 장현철 평론가님, 트럼프 대통령 본인 말고도 지금 일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말에 대규모 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좀 미국 사회에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사회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위해서 나서는 것으로 보여요. 스탑 더 스틸, 도둑질을 막아라는 운동단체도 있고요. 또 이 밀리언 마가 마치, 100만 마가 행진이라고 하는데, 이 마가가 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구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헐리우드 스타들은 대부분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셀럽들도 SNS를 통해서 이러한 포스터를 공유하면서 이 사람들의 시위 참여, 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요. 네. 이 행사 주최 측에서는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할 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사실 워싱턴 DC나 뉴욕 같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도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이나 바이든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는 그 우세한 지역구이거든요. 예. 이 워싱턴 DC나 뉴욕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인파가 모일 것인가? 실제로 100만 명에 준하는 인파가 모이게 된다면 미국 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다루게 되면서 뭔가 이 지지층 결집 효과 그리고 대립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만 의외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게 된다면 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 효과가 좀 바람이 빠지게 되면서 약화될 가능성도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각 주에서는 연방군이나 이런 주 경찰 등을 동원해서 대비 태세에 들어갔을 텐데 예. 이 시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집되는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에 힘이 계속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지표로 보여집니다. 첫 외부 일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했고 그리고 재검표 조지아주에서 한해서는 다시 볼 거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지지자들도 지금 주말에 시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참모들과 대응 회의를 시작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목소리 만나보겠습니다. There will be a smooth transition to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Right? We're ready. The world is watching what's taking place here. We're going to count all the votes. Doesn't President Trump's refusal to concede discredit those efforts? That's ridiculous. You asked a question that is ridiculous. 딱 잘라 얘기했던 기분이 좀 나빠 보였던 폼페이오 장관인데 근데 신범철 박사님 정말 내밀하게 봤을 때 참모들도 일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대선 결과 뒤집기는 회의적이다. 승산을 점치기 어렵다라는 게 측근들의 우려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가정을 조지아도 이기고 애리조나도 이기고 펜실베니아는 소송 가서 이기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조차도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는 거죠. 소송을 해보고 재검표를 해보고 그게 언제쯤 결정 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8일 날 주에서 선거인단을 확정하고 14일 날 선거인단이 그것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바로 직전에는 모든 소송이 다 완료가 될 것이다. 기각을 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가능성을 완전히 법원에서 사라지게 하든 심리를 해서 사라지게 되든 12월 14일 이전에 그런 것은 끝나고 12월 중순이 지나면 미국도 안정으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월 중순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신 박사님 바로 이어서 1월 20일에 있을 취임식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 참석 안 할 가능성이 큰 겁니까?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도 만약에 낙선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 4년 뒤에 재선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내가 정당하게 진 게 아니다. 민주당의 불법 선거, 사전투표에서 졌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취임식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임식에 나오면 본인이 승복하는 걸로 인정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장희철 평론가님.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왜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까 점쳐볼 수 있는 게 멜라니아 여사가 아직 질 바이든 여사에게 전화를 안 걸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이 영부인이 사실 다음번 영부인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요. 티타임도 가지고 이 백악관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게 관례고 실제로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는 멜라니아에게 전화를 걸어서 백악관 초청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멜라니아 여사는 질 바이든에게 전화할 계획이 없다는 CNN 보도가 사실이라면 끝나는 날까지, 퇴임하는 날까지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전부 다 이 바이든의 당선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취임식 말고도 지금 전통이 조금씩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 저거 하나는 아니니까요. 김관욱 교수님. 네. 멜라니아 여사 얘기 나왔으니까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쯤에 이혼설 보도가 현지에서 나왔었는데 근데 좀 알고 봤더니 만약에 이혼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막내 아들을 못 만나는 그 두 사람의 이제 계약 조건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혼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례를 본다 그러면 혼전 계약서를 좀 작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아들의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 그 다음에
위자료는 얼마 갖느냐 뭐 그런 것들을 혼전에 얘기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따져본다면 아들의 양육권을 멜라니아 여사가 가져갈 공단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처음에는 뭐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멜라니아 여사가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뭐 불법, 화법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동조를 하고 있어서 어느 것이 실질적인 어떤 얘기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직을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스캔들 게이트,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거기다가 탈세 혐의에다가 여성 스캔들 문제 한 35개의 고발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어막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패자로 보이는 인물이 더 주목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지금 미국 얘기입니다. 반면 취임 첫 일성으로 코로나 극복을 외쳤던 게 바로 바이든 당선인인데요.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기 전에 비서실장에 30년직이 오른팔을 앉혔습니다. I will spare no effort to turn this pandemic around once we're sworn in January 20th. To get our kids back to school safely, our businesses growing, and our economy running at full speed again. And to get an approved vaccine manufactured and distributed as quickly as possible to as many Americans as possible, free of charge. 비서실장이에요. 론 클레인 30년 정도 인연이는 복심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 근데 뭐 단순히 본인과 인연이 있고 오랜 기간 했다고 비서실장에 앉지는 않을 테고 분명히 뭔가 이 사람의 장점이 있을 텐데 보니까 과거 에볼라 때 많은 활약을 했다라는 평가가 미국 내에서 있더라고요. 미국의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을 그린 그 웨스트윙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제드 바틀렛이라는 그 대통령이 연초에 그 의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 생존자를 정해야 돼요. 그때 환경부 장관이었어요. 예. 불러가지고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면은 당신이 대통령 되는데 비서실장 그 뽑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평생 신뢰할 수 있는데 당신보다 정치력이 그 좀 뛰어난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비서실장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지금 뽑은 그 론 클레인이라는 사람이 대체로 거기에는 합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1988년에 바이든 그 당선자가 처음으로 대선에 도전했는데 좌절한 다음 해입니다. 그때부터 그 바이든 그 참모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하버드 로스쿨 나오고 굉장히 다양한 그 경험을 했어요. 엘고 부통령 비서실장도 하고 아까 김앵커가 얘기한 대로 2014년에 에볼라가 있을 때 그거 에볼라 자르라고 담당해가지고 그 처리한 그 경력도 있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꽤 영향력이 그렇습니다. 있었네요. 그리고 그 미국 그 백악관 비서실장이라는 게 우리 개념으로 치면은 비서실장 플러스 정무수석의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의회와도 굉장히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뭐 상원에서 그 대표, 원내대표 그 보좌관다고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바이든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바이든 당선이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둘지가 좀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대략 한 14분간 첫 통화를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대선 승리 나흘 만의 일인데 청와대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오늘 오전 9시부터 14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번 미 대선 결과는 바이든 당선인의 오랜 국정 경험과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명확한 비전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높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취임 이후 가능한 조속히 만나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통화 내용, 순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일단 통화 내용에 집중을 해보면 한국은 린치핀이다라고 했는데 신범철 박사님 이거 좀 쉽게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린치핀이 결국 그 수레축에 바퀴를 꽂는 콘이 그거잖아요. 고정시키는 거. 그만큼 핵심이다. 미국이 항상 동맹국가 얘기할 때 핵심이라는 얘기를 할 때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과거 모든 정부가 다 린치핀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죠. 그만큼 바이든 당선인으로서는 한미동맹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이야기도 했고 예. 또 우리 언론에는 자세히 보도되진 않았지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은 한미 양자동맹뿐만 아니라 중국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이 미국의 입장을 귀결해달라 그런 메시지도 함께 담겼다. 결국 14분이기 때문에 이게 통역을 사용해서 1인당 이야기한 건 4분이 채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 청와대 대변인도 일부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일단 첫맛 회담이기 때문에 첫 통화이기 때문에 덕담 수준 그리고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 신뢰 그 정도를 이렇게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탑 10 지금 만나보고 있는 시각이 6시 52분인데요. 여기서 이 소식 정리하고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든은 아직 당선인이 아닙니다. 조지아주 재검표 등을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전히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네.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이라 추미애 장관 또 자충수를 두네요.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윤석열 총장 여론조사 1위는 거품일 뿐이다.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사무총장 봐라. 제3의 후보는 절대 안 된다. 역사적 배경을 두고 윤 총장을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원전 수사 관련해서요. 자료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떳떳하면 원전 수사 고마워해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8,300억 적자낸 원전 폐기 뭐가 잘못됐냐. 이젠 정부 정책 다 검찰이 허락 맡아야 하나. 바로 직전 댓글과 다른 의견을 주신 분까지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유튜브가 오류가 나서 꽤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만희 이 총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는 소식도 오늘 오후에 접했고요. 그리고 맨 위에 조두순 이제 출소할 날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피해자 가족인 나영인의 가족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소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이걸 어떤 이슈라고 정리해야 될까요? 경제인지 정치인지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갑니다.